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페이지 14페이지. 예. 자,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직선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1번 보자. 삼각형 문제에서는 2등분 문제가 일반적으로 쉬운 문제의 경우에 어떻게 나오냐면 점 하나를 이렇게 지정해줘. 야,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 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떻게 지나가야 돼? 밑편을 2등분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밑변을 이렇게 2등분하는 바로 요 점을 잡아서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 요 넓이가 요런 식으로 2등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세운 김에 얘를 B, 얘를 C라고 부르면 직선이 뭐를 지난다? 선분 BC의 무슨 점을 지난다? 중점을 지나면 넓이가 2등분 된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요번에는 직선이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요. 오, 막 이런 얘기네? 막 이런 식으로 잘리면 좋아. 그런데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잘렸는데도 넓이가 2등분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이때는 도대체 이 직선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느냐야. 자, 이 직선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킬까? 넓이를 2등분 시키는 이 직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직사각형의 항상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요. 맞죠?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날 때만 2등분입니다.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예, 이렇게 직선이 직사각형 이렇게 적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 지남. 이렇게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날 때만 넓이를 2등분한다요. 자,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요 문제가 조금 더 응용이 돼서 직선이요.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는데 동시에 여기에 보이는 이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각각 2등분 해야 된대요. 자, 그런데 우리 이미 위에서 배웠죠.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항상 뭐를 지나야 됩니까?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요. 두 대각선의 뭐를 지날 때만 2등분이다? 교점을 지날 때만 2등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와, 얘는 직선이 몇 개밖에 없겠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겠다요. 왜? 점 두 개를 지나는 조건 두 개가 주어지면 하나의 직선이 확정됩니다. 라고 했죠? 바로 요 직선만이 요 두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각각 2등분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자. 직선이 두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모두 지남. 대각선의 교점을 모두 지남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죠?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 하지만 모든 교재에 다 실려있는 기타 2등분 문제를 선생님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2등분 문제에다가 우리 한번 볼게요. 보통 기타 2등분 문제는 삼각형이 존재해요. 위에 배웠던 삼각형은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2등분해야 돼요. 였죠? 요번에는 그런 꼭지점을 지나지 않고 그냥 삼각형이 있는데 와우! 넓이가 2등분이 됐네? 요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얘 쉽겠어, 어렵겠어? 엄청 어렵겠지? 어렵다 보니까 얘는 조금 힌트가 주어져요. 그 힌트가 뭔지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요. 우선 여기에다가 필기를 할 거예요. 자, 한 줄로 나와 있지만 한 3줄 정도 필기가 될 겁니다. 자, 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평행, 사변형, 사다리꼴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자. 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이 도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두 다 넓이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예요.
맞으니까 만약에 네? 화이트 드릴게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만약에 사각형이 이렇게 막 못생긴 사각형이야. 우리 이거 넓이 가는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보이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은 모두 다 넓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요 뒤에다 계속 이어서 적고요. 넘치면 요 밑에 2줄 정도 더 필기하시면 됩니다. 등, 사다리꼴 등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넓이 구할 수 있다. 사다리꼴 등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넓이 구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넓이 구할 수 있다.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X축 혹은 Y축에 평행한 힌트가 되는 좌표를 찾아라.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X축 혹은 Y축에 평행한 힌트가 되는 좌표를 찾아라. 예, 만약에 쉼표 한번 한다면 평행한, 거기에서 쉼표해야 돼.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X축 혹은 Y축에 평행한 힌트가 되는 좌표를 찾아라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볼게요. 야, 여기에 있는 이렇게 생긴 요 녀석을, 이 삼각형 ABC를 2등분하는 문제를 우리 좀 풀어보자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등분하는 선이요, 이렇게 X축에 평행하거나 요렇게 Y축에 평행한 녀석으로 보통 주어져. 너무 어려우면 애들이 못 푸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잘라버렸을 때 두 개의 도형을 보는 거예요. 도형을 보면 얘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고 얘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지. 둘 중 하나는 내가 반드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요런 패턴의 도형이 존재할 거다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위야 아래야? 넓이 구할 수 있는 도형이 위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녀석을 가지고 어떻게 두 배의 삼각형 APQ는 뭐와 같다? 삼각형 ABC와 같다라는 등식을 세워서 식이 하나니까 미지수 하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까 아껴둔 여백 15페이지 하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 하단에 문제를 하나 적고요. 우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5페이지 하단에 좀 여백 많이 필요하니까 위쪽으로 최대한 올려서 적어 놓으세요. 자, 세점 O는 0,0, A는 1,1, B는 9,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의 넓이를 직선 X는 A가 2등분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얘 뭐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직선 X는 A가 2등분한다. A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지. 우선 첫 번째, X는 A를 허공 중에 한번 그려볼까? X는 A, 허공 중에 그리면 어떤 개형이 나와? X는 A,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와요. Y축에 평행한 직선. 만약에 Y는 1, Y는 2, Y는 3 이렇다면 X는 1, X는 2, X는 3 이런 직선이 나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얘를 2등분한대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보통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얘가 막 주어지는 게 아니야. 같은 점의 좌표가 있어요. 0, 1, 9 다 다르네? 0, 1, 1 Y좌표에서 얘하고 얘하고 같구나.
그 얘기는 두 점의 높이가 같다는 얘기지. 이렇게 같은 녀석을 찾으셔야 돼요. 얘가 힌트 되겠습니다. 0, 1, 9 다 달라. 0, 1, 1, 1, 1 얘가 힌트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저 힌트를 고려해서요.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 만약에 0,0이 여기쯤 있으면 45도 경사로 1,1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을 거야.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죠? 그럼 9,1은 높이가 같으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B는 9,1 맞습니까? 예. 그래서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점의 좌표 얘가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가 될 거야. 자, 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얘를 X는 A가 2등분한다 그러면 우리 느낌 어때? 이런 식으로 되겠지. 맞아요? 여기 X는 A가 돼서 와우 넓이가 나왔네요. 자, 여기에 사각형, 여기에 삼각형 보이네요. 누구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좌표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요 점의 좌표, X좌표 몇 나올까? 요 점은 A. Y좌표 몇 나올까? 1. 높이가 다 같잖아. 여기 손 쭉 그어놨지. 얘는 1이에요. 자, 그리고 요 녀석의 X좌표는 A. 이 Y좌표는 이제 구해야 되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볼까요? O와 B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 나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직선의 방정식의 X자리에 A를 대입하면 Y좌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직선을 구해볼 거예요. 봤더니 와우 기억이 엄청 쉽네. 0이 9까지 그리고 0에서 1까지야. X의 변화량 몇입니까? 9. Y의 변화량 몇입니까? 1. 그래서 얘는 Y는 9분의 1 X야. 그런데 0,0을 지나니까 Y절표는 0인 거죠? 그냥 이런 식이야. 그런데 X좌표 A를 대입했으므로 Y좌표는 9분의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식은 어떻게 세우면 돼? 요 빗금친 작은 삼각형 넓이의 2배는 큰 삼각형 넓이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작은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어머, 여기서 얘는 90도 내에 직각삼각형이면 밑변과 높이로 구할 수 있죠. 즉 우리는 요 길이부터 구해줍니다. 요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길이는 9-A. 자, 요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1-9분의 A. Y좌표 길이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식 세웁니다. 요 작은 삼각형 넓이의 2배. 2배는 작은 삼각형 넓이 구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1-9분의 A 곱하기 9-A. 작은 삼각형 넓이의 2배는 여기까지 됐죠? 얘는 뭐와 같다? 큰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요. 자, 그런데 큰 삼각형 넓이 구하려고 봤더니 와우 이런 거 나왔네. 자, 세 점의 좌표를 모두 할 때 선생님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가르쳤지? 공식의 애칭은 신발끈 공식. 기억나십니까? 자, 신발끈 공식 풉니다. 2분의 1 절대값 붙이고 0, 0, 1, 1, 9, 1 맨 처음에 쓴 것을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써준다 라고 큰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해 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약분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식 정리해 봤더니 9-A 요렇게 계산하면 99 약분돼서 -A 요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9분의 A의 제곱은 2분의 1의 절대값. 예,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 1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 빼기 9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죠. 요렇게 정리가 돼서 결국 9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9는 얘는 2분의 1 곱하기 8이므로 4 요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나 분수 싫어. 양변에 몇 곱할 겁니까? 9 곱할 거예요.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18A
요거 넘어오면 몇이 돼? 5 이렇게 되지. 5, 9, 45. 그래서 45는 0이야 라는 요런 식이 나왔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뭘로 됩니까? 15하고 3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A는 3 혹은 A는 15가 나왔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답이 될 수 있고 하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답이 될 수 있는 건 누구일까? 답이 될 수 없는 건 15야. 자, 봐. 그림을 보시면 돼요. 여기가 3이야 3. 오, 1과 9 사이에 선 있구나. 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A는 15는 9보다 크니까 여기에 선이 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우리 얘는 2등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생긴 애가 탄생하는 건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이겁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쪽에 생겨나는 요 삼각형이었던 거예요.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얘가 필요하니까 A는 몇이다? 3이다. 이렇게 풀어놓으시면 되는데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는데 이 문제가 교재마다 실려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가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반복해서 풀어서 쉽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5페이지 끝나고 자, 16페이지. 여기까지가 끝이네? 이제 원 들어가네요. 자, 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치 풀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푼 자치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쉬운 자치들이에요. 기초적인 자치들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자치의 묘미가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만한 매력적인 자치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즉 1단계가 아씨 1단계 이거 꼭 써야 돼?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하는 수준 높은 자치 문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정점 A, B가 원의 방정식이에요. 이제 곧 뒤에서 배우게 될 원의 방정식인데 이런 원 위에 있다. 자, 두 정점과 원이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제3의 점인 동점 P가 이 원위를 뱅글뱅글 움직일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쉬운 문제는 P는 A, B라고 1단계를 놓고 풀었지. 근데 이 문제는요. 자취의 방정식인데 그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야. 점 P가 아닌 무게중심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와우 3점 주어졌을 때 무게중심 표현하는 공식 있었지. 점 3개 주어지면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 불러볼까? 시작!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콤마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이렇게 구했잖아. 맞아? 그래서 그 점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선생님 A 있네요. B 있네요. 아씨 P가 없네. 좌표가 없으면 무게중심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모르는 점 P가 있어. 그래서 P를 임의로 적어주는 거야. 몇 콤마 몇이라고? A 콤마 B라고. 하지만 나는 P의 좌표를 구하는 거다.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하는 거다. 무게중심 G의 자치를 구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1단계가요. P가 아닌 G로 표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무게중심을 표현해야겠죠. 어떻게? 3분의 3 더하기 6 더하기 A 콤마 3분의 6 더하기 0 더하기 B라고 P는 존재하지만 P가 아닌 G에 관해서 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1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출발하는 문자는 항상 뭐로 놓는다? 스몰 x로. 도착되는 문자는 항상 뭐로 놓는다? 스몰 y로 놓는다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 보니까 매기변수 a, b 두 개 나왔지. 매기변수를 다 없애서 나중에 x, y 식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죽여야 되는 a에 대한 장례식을 치러줄 거야. a는 장례식 치러주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됩니까? 3x-9가 되겠지. 맞죠? 혹시 기억 잘 안 되는 사람, 암산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해주면 이겁니다. 9 더하기 a는 3x, 그러므로 a는 3x-9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3 넘겨버려. 그럼 3i 되지. 플러스 6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6 되죠? 맞아? 그래서 딱 보는 순간 B는 3i-6이네 라고 이렇게 매개 변수 A와 B를요 XY가 아닌 이렇게 좀 다채로운 식으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단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를 보니까 매개 변수가 몇 개가 보입니까? A, B 2개. 자, 매개 변수가 2개일 때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무조건 항상 몇 개가 있어야 된다. 요거보다 하나 적은 1개가 있어야 되고 그 1개는 문제 속에 있습니다. 라고 했죠. 즉 A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로 이루어진 식이 하나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봐봐. 어디에 있는지 찾으셨어요? 네. A, B로 이루어진 식 동점 A, B가 원위를 움직인다야. 그 얘기는 A라는 문자를 X 자리에 B라는 문자를 Y 자리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야. 바로 어떤 식?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9라는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 A, B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진 거예요. 됐으니까? 근데 나는 A하고 B 다 없애버릴 거잖아. XY로 대체할 거잖아. 그래서 A라는 문자를 뭐로 바꿔버리면 된다? 3x-9로 바꿉니다. B라는 문자를 뭐로 바꿉니까? 3y-6으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통인수 3 있네? 3을 걷어서 제곱해버리면 몇이 돼? 9가 되죠? x-3의 제곱 더하기. 여기도 공통인수 3이 있죠? 3을 이렇게 공통인수 모아서 제곱해버리면 몇이 됩니까? 9에 y-2의 제곱은 9야. 이런 식이 되네요. 양변을 몇으로 나누면 참 좋겠다? 9. 그래서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이다 라는 xy 사이의 관계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자취의 방정식 구하시오라고 했으므로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이요. 그냥 xy 사이의 관계식인 이 녀석을 답으로 정리해두면 되겠죠. 자, 매력적이죠? 예. P에 관한 녀석이 아니라 새로운 점인 G에 관해서 정리하는 요런 스타일의 자취문제. 요 정도가 이제 자취문제 묘미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그 아래에 있는 문제죠. 페이지 넘기는 게 아니라 자, 아래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요 문제 유형, 즉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2개 문제 유형은 그냥 통째로 암기해두셔야 돼요. 와, 이런 스타일의 자취 문제도 있어 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이 녀석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 문제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점 PQ에 대하여 점 P가 Y는 마이너스 X 위를 움직일 때 뭐래요? 다른 점이 아닌 중점 M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1단계에서 뭐로 출발해야 돼? M 이렇게 출발해야겠죠. 자, 중점입니다. 근데 중점은 중점인데 PQ의 중점이야. 자, 우리 중점 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지요? 네, 2분의 얘 더하기 얘. 이게 중점이었지? 맞습니까? 그래서 적습니다. 2분의 A 더하기 A-B, 콤마. 또 2분의 B 더하기 4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중점이에요. 그런데 출발하는 문자는 항상 스몰 x로, 도착되는 문자는 항상 스몰 y로 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선생님, 여기서 내가요 장례식을 치러주려면 A를 죽이면 A만 빼놓고 다 넘겨야 되는데 거기에 죽여야 될 B가 같이 넘어가서 저기서 장례식장에서 웃고 먹고 떠들고 살아남네요? B도 죽여버려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지. B를 죽이려고 해도 A가 넘어가서 살아남아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푸냐? 연립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정리할게요. 우선 앞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2A-B는 양변에 2를 곱해줘서 2X가 되더라. 맞아요. 그리고 또 요 녀석 계산해버리면 얘는 또 무슨 식이 나옵니까? 4A 플러스 2B는 2Y야. 요런 식이 돼버리죠. 자, 요 식 양면 몇으로 나눈다?
2로 나눈다예요. 그래서 2로 나누면 2a 플러스 b는 y야 라는 이런 식이 나오지. 연립해서 a든 b든 같은 식에 존재하지 않게 해주는 거야. 그래, a든 b든 죽여버려야 되니까 우선 b 없애려면 두 식을 이렇게 더해버리면 되겠네. 자, 4a는 2x 플러스 y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구하고 싶었던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4분의 2x 플러스 y라고 살아남을 수 있는 주체인 xy만으로 만들어진 식을 뽑아내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요 두 개의 식을요, 빼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는 y. 두 식을 빼면, 자, 얘는 마이너스 2b는 2x 마이너스 y가 돼서 b의 값 구하면 얘는 뭐가 된다? 2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y. 요렇게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즉, 여기까지 만들어서 최종 결과 매개 변수 a, 죽어버려야 될, 소멸돼야 될 매개 변수 a 자리에는 4분의 2x 플러스 y를 대체하고 죽여버려야 될 b 자리에는 2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y를 대체하면 돼라는 이 식까지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요 유형, 요런 패턴의 유형도 좀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단계 들어갑니다. 자, 문제 상황을 보니까 매개 변수가 몇 개가 보입니까? 2개. 그럼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무조건 몇 개가 필요하다? 1개가 필요하다요. 자, 요 문제를 읽어보면서 매개 변수 표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 시작! 정피가 직선 y는 마이너스 x로 움직일 때야. 자, p가 a, b니까 y 자리에는 b를, x 자리에는 a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 즉 a, b만으로 이루어진 관계식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이 식을 정리해서 x, y 사이의 관계식으로 바꿔야 되지? 근데 뭐 더 정리되고 자시고가 없어. 막바로 1단계에 정리해 놓은 저 녀석을 집어넣습니다. b 자리에는 몇을? 2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y를, 자, 마이너스 a 자리에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쓰시면 되겠네요. 4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를 요렇게 적어주고 식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몇을 곱한다? 4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y가 되고요. 얘는 4 곱하면 그냥 뭐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결국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3y가 돼서 y는 3분의 2 x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취 문제는 아마 여러분이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문제일 거기 때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집에 나 있는 이 두 문제의 패턴은 완벽 암기해 두고 과제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직선의 방정식 마무리되었어요.